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들에게 정말 민감하고 또 조심스러운 이슈, 디자인 표절에 관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기존의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디자인, 상표에 관한 정의가 있고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표절은 침해, 도용, 모방 등 다양한 말로도 표현이 되고 디자인계에서는 늘 끊이지 않는 핫한 이슈입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창작 논리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룹니다. 도대체 무엇이 표절인지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표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절은 훔칠표, 훔칠절, 그야말로 남의 작품을 훔쳐서 따다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타인의 창작물을 몰래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법적으로 굳이 보호를 받는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표절은 성립할 수 있어요. 가령 보호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다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 표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보다 넓게 창작 논리적인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명확하지 않은 이상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원작자의 작품을 차용하면서도 일종의 헌사, 존경, 경의라고 하면서 오마주라고도 해요. 아이디어, 모티브, 컨셉과 같은 표절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애초에 자유로운 발상의 영역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각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절은 권리 침해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즉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럼 디자인 표절 문제를 제기할 때 유의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표절 문제는 신중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주로 인터넷 게시물 등에서 A씨로부터 표절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A씨가 B씨 작품 표절했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무튼 표절했대.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표절 시비를 경솔하게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공익적 이익과 창작 논리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표절인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저 사람은 표절 디자이너다라고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표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억울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절을 했다라고 지목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가 없고 끝내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복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표절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표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절 작가, 표절 디자이너 이렇게 지목을 해서 비난을 한 경우에는요. 심지어 그 지목된 사람이 업계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장이 되어버린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정말로 표절인지 독립된 창작물인지 감정 등 여러 절차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증명 과정을 거쳐가요. 이 경우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난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최신 디자인보호법 판례인데요. 아무리 디자인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즉 디자인 권리자라도 상대방이 정말로 내 디자인권을 침해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단정적인 문구와 내용으로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셋째로 법적 절차에서 표절을 다투려고 할 때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적 절차로 나아갈 때 고소기간과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형사고소를 하려면 침고죄라고 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를 해버려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을 해버려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표절 시비를 지난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문학이나 논문의 경우에는 글로 표현이 되어 있고 레퍼런스의 발췌, 인용 및 출처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도 명확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참고를 하더라도 레퍼런스로 제시하는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을 레퍼런스로 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표절 시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다루는 게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창작 윤리와 디자인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법적인 침해 이전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디자인 표절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표절과 관련해서 디자인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조정위원회로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